2016년 10월 19일 18시 20분경 폭력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번동 파출소 소속 54세의 김창호 경감을 포함한 2명의 경찰관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울려 퍼진 총성과 함께 김창호 경감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총격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범인은 누구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46세의 성병대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성병대는 2001년 2월에 특수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은 폭력이 수반된 강간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4년 동안 동종 범죄나 유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또다시 청소년 강간을 저지른 성병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판결도 실효됩니다. 그렇게 총 7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수감 중이던 성병대는 2004년 동료 재소자에게 음식에 약을 탔다는 등의 누명을 씌워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2007년에는 교도관을 샤프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는 일로 징역 2년을 또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성병대는 추가 형기까지 끝난 2012년 9월 12일에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고등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선고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는 출소 후에 대구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에 서울로 상경합니다. 떡집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두었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도 했지만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직업도 소득도 없이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나마 형제들이 조금씩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끊기면서 생활고는 더 심해졌고 대출 이자는 연체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성병대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만원 중 7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관할 구청에 긴급 생계 지원을 요청하여 3개월간 매달 약 41만원을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급한 생계비를 일부나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직업을 가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 형편은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성병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찰 때문이라는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이 본인에게 강간 누명을 씌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주변인들과 환경을 이용해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망상이었습니다. 이런 망상이 심화되면서 성병대는 경찰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먼저 성범죄 수사를 개시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2016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길이 21.5cm의 사시미 칼 4점을 구입했고 살해하기 쉽도록 손잡이 부분을 개량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경찰로부터 총을 탈취하는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정확한 총의 사용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리볼버 형태의 비비탄 총을 구입하는데요. 이후에는 구입한 비비탄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살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약은 문구점에 파는 폭죽을 긁어 모았습니다. 총열과 탄환로 사용할 알루미늄 파이프와 쇠구슬을 금속 공구상가에서 구입하였으며 공사 현장에서 총기의 뼈대로 쓰일 목재를 마련합니다. 그는 총기 제조 및 개조 방법 및 정확한 사용법을 학습하고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약 2개월간 검색하면서 사제총 만드는 방법을 파악했고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집에서 사제총기 및 사제폭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성병대는 주거지 근처에서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 씨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에서 성병대가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이후에 이 씨가 공인중개사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 씨는 성병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병대가 이 씨에게 인사를 청했지만 이 씨는 성병대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문제는 이때 성병대는 이 씨로부터 경멸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매우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주거지에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로 두 사람 간에 말싸움이 있었고 이 씨를 향한 성병대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망상 또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경찰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 자신의 주변에 일반인인 척하는 일종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씨와의 말다툼이 있었고 성병대는 이 씨가 비밀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해보고자 2016년 10월 17일 이 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 거절은 사건의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마침내 이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이동 경로를 구상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사제총을 이용해 살인할 계획이었습니다. 범행 후에 오페산 방향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는데 이때 자신을 추적해오는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분노가 망상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성병대는 10월 19일 18시 20분 이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갔고 바로 옆에서 사제총 중에서 한 정을 꺼내 이 씨에게 발사했으나 빗나갑니다. 그런데 이 총알이 옆을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71세 남성의 복부를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는데요. 총을 본 이 씨는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성병대는 그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치자 이 씨는 두개골 함몰 골절로 기절하고 맙니다. 이때 성병대는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멈췄고 다행히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끊고 계획대로 오페산 터널 방향으로 도주하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강북경찰서에서 6대의 순찰차를 출동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본동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2명은 성병대를 체포하기 위해 쫓아갔지만 쫓아오는 경찰도 죽일 계획이었던 성병대는 경찰을 향해 또 총을 발사합니다. 먼저 차에서 내린 김창호 경위를 향해 약 5m 정도 거리에서 어깨 부위를 향하여 총을 쐈고 불행히도 이것이 명중하여 김경위는 즉사했습니다. 총알이 몸을 관통하지 않고 몸 안에 박혀서 폐 등의 흉부장기 손상이 원인이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9시 30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같이 출동한 경찰관 1명은 순찰차 뒤로 엄폐하여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들에게 사제총을 계속 발사하고 경찰도 발포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도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여 이 중 2발을 맞췄지만 당시 성병대는 헬멧을 쓰고 있고 방탄복을 입고 있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동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일용직 노동자 김씨도 총성을 듣고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봅니다. 그렇게 경찰과 대치 중인 성병대를 발견했고 경찰에만 신경이 몰두되어 있었던 것을 포착한 김씨는 인근 상인들과 합세하여 성병대 뒤쪽으로 달려들어 제압에 성공합니다. 체포 당시 성병대는 17정에 달하는 사제 총기와 칼 7자루, 사제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병대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자 안타까움을 샀는데 최초 신고가 폭력 신고였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도 방탄복 대신
방검복 정도만 입은 채로 출동했고, 대한민국에서 총기 소지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방탄복을 순찰차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문제점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만든 총기는 매우 간단한 방식이라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폭죽에는 화약을 빼내어 다른 용도로 가공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작정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고요.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직한 김창호 경감 역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규정상 투항하라는 말을 3번 이상 한 후에 총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창호 경감 역시 바로 총을 발사했다면 순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규정을 지키다가 살해당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성병대가 총 10발을 쏘는 동안 경찰은 공포탄을 포함해서 4발밖에 쏘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방아쇠 뒤에 있는 안전장치를 제거해야 발포가 가능했고, 첫 발은 공포탄도 아닌 공실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너무 길었고 규정을 지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고, 경찰의 총기 사용이 조금 더 자유로웠다면 김창호 경감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 중에 다수가 총기 사용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경찰의 총기 사용이 자유로워지면 경찰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로운 총기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